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이름이 너무 깁니다. 길어요. 그러니까 실명법이라고 합니다. 실명법. 자, 이미 이 법 이름 자체에서 이 법의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의 신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 명의자, 소유로 등기를 하라는 거죠. 만약에 니들이 근데 우리 말을 안 듣고 굳이 명의 신탁을 했다. 그러면은 이 명의 신탁을 무효로 하겠다는 겁니다. 무효로.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게 뭔지 봐야 되겠죠. 이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는데 명의 신탁 약정을 합니다. 갑과 을이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실소유자, 원래의 소유자를 이제 신탁자라고 하고 그 명의를 받은 놈, 얘를 이제 수탁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을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해놓는 거, 이게 이제 명의신탁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재산 빼돌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에 대한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 근데 갑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딱 들어오고 있으면은 이제 경매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이렇게 빼돌리는 겁니다. 은닉을 하는 거예요. 재산을 숨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이제 구린 애들이 다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이 명의 신탁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에 을에게로, 수탁자에게로 넘어간 이 등기도 무효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법의 내용입니다. 쉽죠?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자, 적용 범위 부분에 보시면요, 부동산 등기라고 되어 있고, 뭐 소유권에 한하진 않습니다. 동그라미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2번에 보세요. 2번에 보시면은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양도담보죠. 여러분들 양도담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지금 현재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인데 등기를 을 앞으로 넘겨놓는 거죠. 예? 기억나십니까? 네. 자,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그래도 을이 채권자죠. 채권자. 자, 형식상 봤을 때는 명의신탁과 굉장히 흡사해 보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양도담보일 뿐인 것이고, 그리고 가등기담보라든가 양도담보는 법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 법의 적용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걸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형식은 똑같게 생겼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입니다. 요 같은 경우도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따져봤을 때는 명의신탁이 맞지만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상호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도 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갑과 을이 특정한 토지를 만약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공유를요.
그러면 이 공유라고 하는 거는 그냥 토지를 반으로 싹둑 잘라서 나눠 가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분을 가지는 거죠.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한 개인데 그 소유권을 지분의 형태로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만약에 갑의 지분이라고 한다면은 갑의 지분도 이렇게 이제 토지 전체에 흩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의 지분이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을의 지분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공유입니다. 공유. 지분으로 나눠 갖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갑과 을이 해당 토지를 이렇게 싹둑 잘라가지고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토지를 갑이 구분 소유를 하고 오른쪽 토지를 만약에 을이 구분 소유를 하게 된다면은 이 갑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구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을의 지분도 포함이 돼 있죠. 지금 이 토지에. 그리고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구분 소유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 토지에는 분명히 갑의 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가 지금 명의 신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따져봤을 때는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재산을 숨긴다거나 뭐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니들이 그렇게 구분 소유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명의 신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네. 이 명의 신탁 판단하실 때는 일단 갑과 을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를 하고 있죠. 하지만 등기부상에는 공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공유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병이라고 하는 외부의 제3자가 을이 현재 구분 소유하고 있는 곳을 무단 점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갑이 물론 자기가 구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 얘가 불법 점유를 안 했어요. 지금 을이 지금 구분 소유하고 있는 데를 이렇게 불법 점거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갑이 병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왜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지분을 예, 지금 이 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상황을 대외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공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보존행위,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을이 갑에게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공유물을 분할하자라고. 안 돼요.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분할 청구 안 됩니까? 자, 을이 갑에게 분할 청구하는 건 대외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내부적으로. 그렇죠. 내부적으로 판단할 문제죠, 이거는요. 내부적으로 이미 구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자, 좋습니다.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행위 좀 이해되시죠? 대외적으로,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실권리자 명의 등기관한 법률에서는 요거는 명의 신탁으로 안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신탁법상 신탁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선다에서 신탁법상 신탁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명의 신탁에 해당 안 한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라는 거예요. 명의신탁에 해당을 안 한다는 거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겠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를 하는 경우, 이게 바로 상호 명의신탁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신탁법상,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신탁 나와 있죠. 예, 신탁법상 신탁이에요, 이게 바로. 자, 여기서 좀 비중이 조금 있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판례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요. 부동산 일부를 위치와 평수를 지정해서 매수하면서도 자, 매수 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공유 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내적으로는 구분 소유 관계, 대외적으로는 공유 관계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2번에 보시면은 방해 배제 청구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외부의 제3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때 대외적으로는 공유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 그 지분권자는 외부 관계에 있어서는 일필지 전체에 관해서 공유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제3자의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자기의 구분 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방해 배제 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병이 지금 분명히 을이 구분 소유하고 있는 곳을 이렇게 무단 점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여기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외부적으로 공유기 때문에. 네, 그런 취지였고, 그 다음 3번 보십시오. 공유물 분할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대내적으로 이미 구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구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공유물 자체 분할은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은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명의신탁이 맞아요. 자, 명의신탁이 맞긴 한데 원래 명의신탁 무효로 하겠다 그랬죠? 명의신탁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유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중,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종교단체입니다. 종배종입니다. 종배종. 네, 책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자,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은 유효로 하겠다라는 거죠. 종배종만.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특례가 적용되는 배우자랑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자,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특례 적용받으려면 혼인신고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다만 명의신탁 등기가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무효가 된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그 밑에 줄 보시면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이 배우자 같은 경우는 사실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혼이 아니고 법률혼일 때 유효로 봐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최초에는 사실혼 상태였기 때문에 무효였던 명의신탁 관계도 이후에 혼인신고를 통해서 법률혼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법률혼이 된 시점서부터는 원래 기존에 무효였던 게 이제 유효가 될 수 있다. 예, 지금 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예, 좋습니다. 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였습니다. 자, 해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2번 해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인 경우에 법률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자간 명의신탁인데 이거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자간 명의신탁을 정리를 하실 때는요,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랑 그 후를 나눠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먼저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갑과 을이 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자,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인 상황에서 을 명의로 지금 등기를 넘겨놨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법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이 유효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이에요. 자, 명의신탁도 유효고, 그 다음에 을에게 넘어간 이 등기도 이제 유효죠.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외부에 침입자 병이 나타났을 때 이 병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누가 행사하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행사할까요? 물권적 청구권을요? 갑이 행사합니까? 왜 갑이 행사합니까? 자, 제정 전에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자, 소유자가 내부적으로는 갑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을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병이 나타났을 때 물권적 청구권을 누가 행사합니까? 그렇죠. 이제 을이 행사하는 거죠. 을이. 예, 을이 행사합니다. 을이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왜냐면 외부적으로는 얘가 소유자니까요. 예, 갑 얘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맞지만 물권적 청구 행사를 못 합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을이, 네, 여기서 또 병이 나오면 안 되죠. 만약에 을이 뭐 정이라는 애한테 제3자입니다. 해당 목적 부동산을 만약에 처분을 했다. 그러면은 이 정 같은 경우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유효입니다. 등기를 넘겨받으면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해요. 정은. 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될 게, 만약에 갑이 을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소 청구를 할 때 우리가 했었던 명의신탁을 해지할 것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갑이 을에게 말소 청구를 할 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을이 을에게 넘어간 등기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할 수 있습니까? 유효니까요. 예? 유효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에 명의신탁이 해지가 만약에 됐다. 갑과 을 사이에. 그랬을 때 갑이 을에 대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을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등기를요. 예. 자, 그리고 자,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습니까?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를 왜 할 수 있어요? 자, 갑이 을에게 말소 청구하는 게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죠. 내부적으로 소유자 누구예요? 그럼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논리가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도 가능하고요.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진정 명의자 회복을 원인으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갑이 을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되겠죠. 당연히 됩니다. 예, 내부적으로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든 소유권에 기한 해지를 하든 말소 청구를 하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말소 청구를 하든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말소 청구를 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외부에 요놈이 나타났을 때는 소유자가 을이기 때문에 이때 물권적 청구는 을이 행사하는 거죠. 자, 내부 외부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법률 제정 후라고 한다면은요. 제정 후라고 한다면은 자, 갑과 을이 이제 명의신탁을 또 합니다. 또 자, 명의신탁을 하는데 명의신탁을 하고 이제 을에게 등기를 넘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이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그랬죠. 예,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면은 을에게 넘어간 이 등기도 무효가 되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그렇죠. 갑이죠.
재정 후 같은 경우는 내부 외부 따질 거 없이 무조건 소유자는 그냥 갑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말이지? 왜냐면 이 자체를 무효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부 외부 싹 다 갑이고, 따라서 제3자 병이 불법 점유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을 누가 행사한다? 그렇죠. 갑이 행사하는 거죠. 갑이 물권적 청구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을 같은 경우는 이제 못합니다. 예? 등기부만 지금 을 명의로 돼 있을 뿐이지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을이 정이라고 하는 제3자한테 해당 목적물을 만약에 팔아 넘겼다 라고 해도 위아래가 똑같습니다. 선악불문 보호입니다. 선악불문 유효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갑이 만약에 을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청구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안 되겠죠. 맞죠? 이해됐어요? 왜 안 되신지 알겠어요?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지를 원인으로 해가지고는 말소 청구가 이제 안 되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럼 소유권에 대한 말소 청구는요? 이것도 안 된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라고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요? 예? 아니, 지금 갑을 소유자 누구라고요, 지금요? 갑이 소유자고요. 그럼 갑이 자기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 청구 돼요, 안 돼요? 예? 당연히 되는 거죠. 예?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여기는 왠지 되니까 여기 안 될 것 같죠? 아니, 된다고요.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돼요. 자,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는요? 됩니까? 예,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랑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말소 청구가 어차피 내부적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다 돼요, 다. 하지만 이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거는 지금 재정 전 같은 경우는 유효지만, 따라서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정 후 같은 경우는 이 명의 신탁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미 무효인 명의 신탁을 해지를 원인으로 해가지고는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가 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재정 전과 재정 후로 나뉘게 되냐면은,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명의 신탁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종배종이다. 예? 만약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걸로 판단하셔야 되죠. 유효니까요. 종배종은요. 근데 별 말이 없어요. 그럼 이제 밑에 걸로 판단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보겠습니다. 책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 밑에 222페이지 2번에 보시면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인 경우에 법률 관계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대내적으로는 자, 신탁자가 소유자이다. 이 문장 이해되시죠? 예, 지금 이제 의미 파악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내려가세요.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이다. 예, 대내, 대외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재정 전, 유효한 경우에.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밑에 줄 보시면요. 만약에 근데 적극 가담을 했을 경우에는 무효다. 뭐, 이건 뭐 당연한 말이죠.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바로 무효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입니다. 명의신탁 재산을 제3자가 만약에 침해를 했다. 이런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자는 이제 수탁자, 을이죠, 을. 예, 을이 물권적 청구 행사한 놈이고요. 자,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요.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갑이 을에 대해서 청구하는 건 가능하죠. 왜냐면 내부적 소유자 갑이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정에게 만약에 등기가 넘어가 있는 상태로 간다면 제3자에 대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갑이 제3자에게 청구를 당연히 못하겠죠. 왜냐하면 외부적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자, 사례 연습이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 의미 파악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는 부분 있죠? 보는 부분만 보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해를 도저히 못하실 부분들 지금 제가 건너뛰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례 연습에 갑종중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 회피 목적 없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언을에게 명의신탁했다. 지금 종중갑과 종언을이 명의신탁했죠. 자, 종중이 나왔어요. 그럼 유효라는 겁니다. 명의신탁이. 자, 지금 을에게, 종언을에게 지금 등기가 넘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요. 부동산을 제3자가 침해하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자, 을이죠. 예, 외부적 소유자, 을이죠. 을. 자, 을이므로, 자, 갑은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자, 이 문장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명의의 무효인 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갑은 제3자에 대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는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할 수는 있어도 이미 등기가 다른 애한테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가 직접 제3자한테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외부적으로 소유자가 을이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서 을로부터 매수했다 하더라도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명의가 명의신탁에 있어서 제3자한테 갖다 팔았을 때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싹 다 보호가 돼요. 예,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대내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나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 명의를 갑 앞으로 이전해야 소유권이 복귀한다. 자, 이 문장 이해되시죠? 예, 대내 대외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3번에 보시면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1번에 보시면요.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의 무효.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행하여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역시 무효로 한다. 자, 다만 명의신탁 그 자체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반사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이 문장 이해되세요? 예? 이게 만약에 무효라고 한다면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가 무효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해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는 안 되고 소유권에 기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등기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효일 경우에. 예.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다만 제3자가 수탁자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적극 가담 무효입니다. 예, 뭐 더 볼 필요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자간 명의신탁이 끝났는데 여러분들 이 유효 무효를 따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냥 명의신탁 자체가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 이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명의신탁 당연히 무효겠죠. 예? 이렇게 미음욕이 있잖아요, 여기. 예? 무효라고요, 무효. 무효입니다, 무조건. 자, 그런데 무조건 무효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무효인데, 기본적으로 무효인데 이렇게 종배종일 경우에만 유효로 한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이 종배종 때문에 굳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 놓은 겁니다. 예. 일단 무효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내용부터 딱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가지의 경우가 더 남았는데 먼저 첫 번째가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이건 이제 3자간입니다. 2자간이 아니라 3자간. 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애가 최초의 매도인입니다. 물건을 파는 애예요. 자, 그리고 자, 갑과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매매. 자, 그런데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원래 병이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이기 때문에 지금 등기를 갑이 넘겨받아야 될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한 다음에 갑이 야, 병아, 네 등기를 나한테 넘기지 말고 을한테 바로 넘겨라. 그래서 을한테 등기를 넘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랑 좀 모양이 비슷하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원래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바로 이렇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등기를 넘겼다 하더라도 일단 갑과 을 사이에 이 명의신탁 약정 있죠? 예? 당연히 무효겠죠? 무효입니다, 무효.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에게로 넘어간 이 등기도 무효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이 갑이 을에 대해서 이 을에게 넘어간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소 청구를 판단을 하실 때는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누군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갑이 소유자입니까? 자, 여러분들 소유자는 병이죠, 병. 얘한테 소유권이 있죠. 얘가 소유자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무효고 을한테 넘어간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여전히 병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을에 대해서 말소 청구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소유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놈이 뭔 말소 청구를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병이 을에 대해서 말소 청구. 이 가능하겠죠? 예, 돼요. 이건 됩니다. 근데 이 말소 청구를 할 때 이제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말소 청구를 한다든지 뭐 그렇겠죠. 예, 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명의신탁 한 적도 없고 둘이는. 자, 어쨌든 말소 청구 요렇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만약에 을이 해당 목적물을 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만약에 처분을 했을 때, 예, 이거는 이전까지와 마찬가지의 논리로 얘는 이제 선악 불문하고 유효입니다. 등기 넘겨받았을 때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제3자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리고 이 갑 같은 경우는 을에게 직접 말소 청구를 할 수는 당연히 없지만 이 병이 가지고 있는 말소 청구권 있죠. 이거를 이렇게 대위해가지고 요렇게 청구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대위 청구는 돼요. 예, 자, 대위 청구 가능하다는 거. 자, 이거 봐두시고요. 예. 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자, 이번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신탁자가 갑이죠. 그림에서. 자, 신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여기서 매도인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등기를 신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 문장만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아, 이거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시면 돼요.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기한 수탁자 명의 등기 모두 무효입니다. 명의신탁도 무효, 등기도 무효. 예. 자, 따라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소유권은 여전히 병이 가진다는 뜻입니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아있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자, 그러나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서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자, 매도인을 대위해가지고
무효인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후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문장 이해되세요? 자, 갑이 을에 대해서 직접 이 등기에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혹은 뭐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병을 대위해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소유자가 병이니까요. 예,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만일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경로해 준 경우에는 그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함으로 유효하다. 자, 만약에 이 수탁자 을이 자기에게 넘어왔던 이 등기 있죠? 이거를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는데 이 등기를 갑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라고 한다면은 병과 갑 사이에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넘겨받아야 될 애가 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등기를 무효로 하지 않고 유효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힘드시죠? 예, 하지만 힘든 게 더 남았어요. 자, 밑에 사례 연습 봅니다. 갑과 을은, 자, 갑은 을과 매매계약 체결을 했는데 을은 자기의 자금 출처 및 재산 보유 사항을 은닉하기 위해서 병의 이름으로 등기해두기로 병에게 양해를 구해두었다. 지금 갑을 병이 바뀌었습니다. 예? 갑을 병이 바뀌었죠, 지금.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을이 이걸 은닉하기 위해서, 자, 병의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자, 이렇게 됐대요.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매도인 갑이 등기를 병한테 바로 넘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을과 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했겠거니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상태입니다. 예, 지금 갑을 병이 바뀌었어요. 자, 병의 이름으로 등기해두기로 병에게 양해를 구해두었다. 자, 그 후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의 명의로 해두었다. 라고 하더라도 이 명의신탁은 무효라 그랬습니다. 그럼 병에게 넘어간 등기도요.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렇죠. 소유자 갑인 거죠. 소유권 갑에게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을과 병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을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예? 지가 등기를 병한테 넘겨주라고 해놓고서는 내가 소유권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대금 내놔라. 말도 안 되는 거.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역시 소유자는 여전히 갑인 거죠. 갑.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입니다. 갑은 여전히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가지고 있고요. 자, 5번에 을은 병에 대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을이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 말소 청구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제3자 정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서 병으로부터 매수했다.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죠. 예, 이 정의 제3자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을 한다라는 거죠. 예. 자,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이제 한 개가 더 나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제 머리가 더 아파지죠. 자, 이게 바로 계약형 명의신탁입니다. 예? 계약 명의신탁. 이건 조금 상황이 이전에 했었던 이 중간 생략이랑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일단 병이 매도인인 건 똑같습니다. 병이 매도인인 건 똑같은데 지금 병이 신탁자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신탁자 갑 같은 경우는 외부의 표현이 되지 않고 을에 대해서 자금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금 제공. 매매 대금을 을에게 주고 수탁자 을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하고 을이 마치 자기 돈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처럼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등기도 자기가 받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는 물론 명의신탁이 있었겠죠. 자, 지금 이 상황 이해되시죠? 예, 자,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을이 수탁자고, 예, 그 다음에 갑이 신탁자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게 계약형 명의신탁이에요. 자,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명의신탁 무효죠. 무효입니다. 무효. 명의신탁 뭐 백날 천날 해보세요. 무효입니다. 예, 자, 무효고 을에게 넘어간 이 등기는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입니까? 자, 이 계약형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만약에 지금 병이 이거에 대해서 선이다, 선이라고 한다면은 이 등기가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 병이 만약에 악이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또 복잡합니까? 자, 만약에 병이 선이다, 그러면은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그럼 소유자 을이 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병이 만약에 악이면요,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그렇죠.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예, 선악으로 이제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을이 만약에 자기 등기에 의해서 제3자한테 갖다 팔았다. 그럼 그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갑은 을에 대해서 말소 청구가 안 되겠죠.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렇게 말소 청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말소 청구 못 합니다. 자, 그리고 병을 대위하려고 보니까 이제 대위할 게 없는 거죠. 따라서 대위 청구도 안 돼요. 지금 요 상황 같은 경우는 갑이 병을 대위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매매 계약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갑이. 근데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갑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위할 게 없어요. 대위를 못 합니다. 자, 하지만 을에게 제공한 이 자금 있죠. 요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한번 볼게요. 자, 4번에 계약형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신탁자가 자금을 제공을 해가지고 수탁자가 매수인이 돼가지고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 앞으로 격려됨으로써 신탁자는 거래관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 갑이 숨어 있어요 지금. 자, 2번에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예, 미음이죠. 예? 그냥 무효라고, 무효. 자, 그 다음에 3번에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관해서 자, 선이다. 만약에 병이 선이다. 그러면은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로 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명의신탁 약정 무효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동그라미 5번 보시면요. 부동산 자체에 대한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예? 자, 이 내용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매수 대금만을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갑이 애시당초 을에게 제공했던 이 자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결론만 기억합시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건 다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자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7번 보세요. 7번. 계약 명의 신탁에 대해서 매도인이 악이다. 그러면은 매매 계약과 등기는 무효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예?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 그렇죠. 병한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7의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하고요. 지금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싹 다 소유권 다 취득하죠. 예, 그건 다 공통적입니다. 자, 그 다음 따라서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된다. 이 문장 이해되세요? 자, 만약에 병이 선인 상황입니다. 병이 선이라 가지고 병이 만약에 악인 상황이라 가지고 병이 여전히 소유자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한테 넘어온 등기를 만약에 갖다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병에 대해서 이제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죠. 을이 지 것도 아닌데 갖다 팔았기 때문에. 예. 자, 넘겨보십시오. 오른쪽에. 자, 사례 연습입니다.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 자, 갑과 을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으로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 을이 매수인이 되어서 매도인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는 을 앞으로 직접 경유했다.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거는 계약 명의신탁이구나 딱 판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3자간 명의신탁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 과연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인지 중간 생략형 과연 요 상황에 해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계약형 명의신탁 상에 해당하는 건지 이거를 먼저 구분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선달을 보시면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구분할 수조차 없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물어봅니다. 명의신탁에서는요. 예, 막 막 판례 막 이렇게 어렵게 나오고 이렇지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딱 파악을 하고 있으면 문제 푸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계속 책을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매도인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무효다. 지금 명의신탁 약정 자체, 이 약정 자체는 지금 선악을 따지는 거는 등기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고 명의신탁 자체는 일단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 문장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 2번입니다.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네, 선의인 경우 취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의 경우 갑은 을에게 자신이 제공한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을에게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4번에 보시면요. 자, 이의 경우 갑은 을로부터 부당이득 반환받을 때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유치권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의 경우 갑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갑과 을이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무효다. 지금 여기 5번에 나와 있는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갑의 지시에 따라서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받기로 했다. 이 약정 자체가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거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지금 표현만 조금 달리한 거죠.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8번 보세요. 8번. 병이 악의인 경우 을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네, 악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8의 경우 을이 토지를 정에게 매도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토지의 소유권 취득한다. 네,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이자.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8의 경우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 행위로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소유자가 병이기 때문에 갖다 팔면 불법이죠. 이해되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문장들을 조금 제외를 한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거를 벗어나지 않아요. 실명법은. 예. 이 내용만 딱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문제를 충분히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이자간 재정 전후 잘 구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 생략형, 계약형 이걸 잘 구분을 해 놓으시면은 문제를 푸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복습해 가지고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망의 이제 좋은 판례가 이제 끝이 났네요. 드디어. 예. 끝이 났고 다음 주서부터 이제 뭐 원장님이 이제 요약 특강하게 되는데 뭐 그것도 열심히 들으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 치자. 3월 달 모의고사 칩니다. 예. 3월 달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처음에 딱 치게 됐을 때 예? 그때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3월 모의고사를 바라보고 공부하세요. 아마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모의고사를 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법만 공부를 하냐고요? 아니, 모의고사. 싹 다 치죠. 정원 다 칩니다. 예, 예. 정원 다 칩니다. 예. 항상 1, 2차 다 쳐요, 모의고사는. 예. 아니, 합격하셔도 나와야 돼요. 합격 점수가 나와도 수업은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까먹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예. 자, 이렇게 조문 판례가 이제 끝이 났는데, 저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민법 기출문제 특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3월 달 다시 만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예. 아시지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업 듣는다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